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2월 10일 이슈 방담 219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이 텍사스 외 20개 주의 연방대법원 위헌 소송에 가담했습니다. 미시간주 하원의 선거감독위원장 맷 홀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CEO 존 플로스에게 소환장 발부를 경고했습니다. 20개 주 검찰총장이 2020년 선거에 의혹을 제기한 텍사스 연방대법원 위헌 소송에 가담했습니다. 뭔가 이미 대세가 기울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과 무려 48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연명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처럼 여러 개 회사로 쪼개져서 팔려나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금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상황이 아주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미시간주 하원 선거감독위원장 맷 홀이 12월 7일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CEO 존 플로스에게 또다시 공청회에 나오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미니언의 CEO 플로스는 올해 1월 하원 주도로 열린 선거보안 청문회에서 지원을 했으나 11월 3일 선거 이후부터는 청문회 참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2020년 선거 청문회에서도 도미니언 측에서 변호사 1인이 참석을 호언장담했으나 결국 이마저도 참석 직전에 취소해버렸습니다. 도미니언은 2017년부터 2019년에 19개 주의 133개 지방정부에 1억 2천만 달러를 받고 선거 관련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들이 판매한 선거 관련 기계와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수요일까지 20개 주가 텍사스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선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루이지애나와 미주리 검찰총장이 텍사스의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미주리 검찰총장 에릭 슈미트는 선거 무결성이 우리 공화국의 핵심이다라고 트윗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전환점에서 그것을 방어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의 소송을 지원할 것이고 미주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다른 주들이 헌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만일 그들의 주 입법부가 그들의 선거 감독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 주에 영향을 준다고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이 화요일 팍스뉴스의 신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켄 팩스턴은 지난 월요일 연방대법원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실시한 선거 과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헌법 준수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나는 모든 표가 계상되었는지 올바르게 계상되었다고 확신하고 싶다고 팍스턴이 말했습니다. 텍사스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텍사스주가 경합주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 자신과 법률팀이 개입자, 인터비너 자격으로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텍사스 추가로 다른 많은 주들 사건에 개입하겠다. 이거 큰 거다. 우리나라는 승리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7일 이틀 뒤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텍사스의 연방대법원 위헌 소송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월요일 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이 2개 이상의 주 사이 분쟁은 연방대법원에 관할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연방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는데 이것은 각 주의 대법원을 우회해서 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소송을 직행시킨다는 트럼프 법률팀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소송 개입, 인터벤션은 이미 시작된 소송의 당사자 외에 비당사자가 끼어들어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개입한 비당사자일지라도 당사자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일방을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개입하게 되면 개입자도 공격, 방어, 이의제기, 상소 등 모든 법률이 정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참가 의사표명은 다른 여러 주에서 텍사스주 소송을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알칸사, 엘라베마, 미주리, 루이지애나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텍사스주 팩스턴 법무장관의 결정을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용기를 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에 대한 화답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기자들에게 이 일에 나설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원인지 의원들인지, 대법관인지 대법관들인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헌 소송을 당한 4개 피고주 법무장관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11일 오후 3시까지 이들 원고 측 고소에 대해서 피고들이 응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 4개 피고주들은 텍사스 외 20개 주의 위헌 소송에 효과적으로 맞설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어 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 선거에 4천억 달러를 지원한 페이스북에 대한 보복성 제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미국 석유업계를 장악한 록펠러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이 반독점 법에 의해서 여러 개 회사로 쪼개져 팔려나갔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관료들과 이 소셜미디어 회사의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합세해서 페이스북이 지배력을 남용해서 경쟁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반독점법이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연방거래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과 48개 주 검찰총장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회사가 경쟁을 막고 그것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불법적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시아 제임스가 페이스북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회사가 그것의 독점 유지를 위해서 경쟁을 막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그것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작은 경쟁자들을 찍어 눌렀고 경쟁을 막았다는 것이 이 뉴욕주 검찰총장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시장을 지배하려는 페이스북의 시도가 불법적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큰 해악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총장 제임스와 48개 주 동맹은 법원에게 페이스북의 불법적이고 경쟁을 막는 행동을 막고 이 회사가 이러한 행동을 또다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8개 주 동맹은 법원에게 페이스북이 뉴욕과 다른 원고주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입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송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회사 또는 현재 페이스북의 자산이나 계열사들 박탈하거나 재구조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세금 탈루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